안녕하십니까. 저는 괜찮아 정신건강의학과의 손승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시 제가 아이의 훈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일단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주로 언제 발생하는고 하니 아이 입장에서 일단 따라가 볼게요. 자기 뜻대로 뭔가 안 되거나 원하는 거를 얻지 못할 때, 부모님이 안 된다고 이렇게 뭔가 제지에 부딪힐 때 발생하는 것 같아요. 간혹 이제 성질은 다르긴 하지만 느낌 자체가 재밌어서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부모님들 보시기에는 걱정스러우실 수밖에 없고 이렇게 좀 속상하실 수밖에 없는 장면이거든요. 막상 제지를 하려고 하면 근데 아이가 더 화를 내거나 뭔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진 않을지 걱정도 많이 되고요. 일단 확률적으로 빈도상으로는 원하는 거를 들어달라는 요구 때문일 때가 많지요. 화가 나서 막 때린단 말이에요, 자신을. 근데 때렸더니 원하는 것이 생겼단 말이죠, 만약의 경우에. 우리는 일단 당황하니까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니까요. 근데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안 된다고 했다가 머리를 때렸더니 원하는 대로 되었구나 이러면서 머리를 때리는 행동이 강화, 그러니까 이제 행동의 빈도가 많아지거나 행동의 강도가 높아질 수 있죠. 머리를 이미 때리기 시작한 아이들에게 스스로를 때려도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라고 차분하게 설명해주고 안아주고 달래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같이 이루어지면 좋은 게 마음이 많이 속상했구나 라고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거나 충분히 읽어줬다고 생각이 들면 머리를 때리면 엄마도 속상해요 라고 이제 어머니의 감정을 차분히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비록 언어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이는 어머니의 말투나 표정, 뉘앙스에서 많은 것들을 전달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원하는 거를 들어주지 않는 과정에서 행동이 좀 더 과격해질 수는 있어요. 초반에는요. 그동안의 경험으로 더 세게 때리거나 많이 때리면 원하는 게 나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모든 보상이 그렇지만 나왔다 안 나왔다 하면은 그 행동에 더욱더 집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의하는 게 좋죠. 이게 일관성을 항상 강조를 하는데요. 아이를 보는 사람들이, 양육자가 여러 명일 때 특히 중요해집니다. 그런 상황 있잖아요. 이게 나는 원칙을 지키고 싶어도 옆에서는 이제 좀 주지 그러니 이렇게 되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간식을 주거나 장소를 옮기거나 장난감을 주는 등의 행동으로 아이의 관심사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 또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관심을 끌고 싶어서 혹은 감정의 표현으로 화가 나서 머리를 때리는 아이의 경우에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긍정적인 관심이랑 부정적인 관심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자신에게 약간은 화를 내거나 당황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도 일종의 그게 리액션인 거잖아요. 리액션을 보이면 일단 부모님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은 부정적인 관심보다는 긍정적인 관심을 많이 줌으로써 이게 아이에게 이게 더 좋은 거구나 라고 몸에 배이도록 하는 게 좋겠죠. 더 많은 시간을 같이 있어주고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칭찬해주고 하면서 아이를 격려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평상시에 아이가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관심을 잘 덜 기울이게 되거든요. 초반에는 약간 아이의 시간을 한정된 시간 내에서는 아이에게만 집중을 하고 아이에게 좀 많은 칭찬을 주고 아이에게 리액션을 잘 해줘야겠다. 시간을, 밀도를 높이는 게 중요할 수 있겠어요. 또한 아이가 화가 나 보였을 때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게 중요한데, 특히나 아이가 말로써 자신의 감정을 아직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뭔가 더 먹고 싶구나, 더워서 화가 났구나 이런 식으로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면서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사실 많은 어머니들이 하고 계시죠. 흔히는 뒤집어진다고 표현을 하죠. 얼굴이 빨개지도록 울기도 하고 온몸을 부르르 떨기도 하고 숨을 안 쉬고 울기 때문에 심지어는 파래지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당황스럽죠. 이게 집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밖에서 일어나게 되면 특히나 더 당황스러우시고요. 부끄럽기까지 하죠. 우리 애가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 아이가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렇게 자지러지면서 폭발적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분노 발작이라고 불러요. 12월에서 36개월까지는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현상이에요. 분노 발작이 일어나면 아이도 힘이 들어요.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자기에게도 버거울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아이가 그리고 이미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자기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발작을 일단은 스스로 끄지를 못해요, 스위치를. 그래서 끌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고 평안함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일 먼저가 되죠. 그와 동시에는 우리의 감정도 진정을 시켜야겠죠. 이제 화가 나서 이렇게 빨리 눌러야겠다는 생각으로 윽박 지르게 되면 아이가 더 놀래고, 제일 이제 무서운 게 부모 자신으로서의 자괴감이나 죄책감이죠. 아이에게 내가 왜 소리를 질렀을까? 왜 이렇게 윽박 질렀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되게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게 오히려 여유를 없애는 결과로 이르러서 아이가 다음번에도 소리를 지르게 되면은 더더욱이 마음이 몰리게 되죠. 일단은 단 3초만이라도 심호흡을 하세요. 하고 나서 단순하게 뭐 복잡한 이론을 익힐 필요도 없이 그냥 아이의 감정을 빨리 지금 스위치를 꺼주자, 아이의 감정을 가라앉히는 게 먼저다 라고 이 사실만 새기세요. 그 다음에 일단 아이의 팔과 다리를 어머니의 몸에 끼고 꼭 껴안거나 껴안은 채로 바닥에 같이 누워서 다독입니다. 그런 것들은 요새는 이제 매체에서 많이 나와서 익숙한 광경이긴 할 거예요. 약간 아이가 이런 좁은 공간에서 몸이 끼이는 경험을 할 때 좀 안정감을 느끼기 쉽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에 응용으로 많이 속상했겠구나 이런 감정을 읽어주는 말이 함께 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분노 발작이 일어날 때 원하는 것을 주지 말라는 점이에요. 장난감 가게에서 보통 이렇게 뒤집어지는 현상이 많이 보이죠. 사실은 가장 빠른 방법은 장난감을 사주는 거기는 하죠. 근데 모두들 알고는 계시죠. 그걸 사주는 일이 나중에 부모님이 더 힘들어지신다라는 거를요. 그래서 재빠르게 안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좋아요. 서로 이제 보시고 이제 많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동지애? 전우애를 느끼시는 광경들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이를 옆구리에 끼고 빠르게 이렇게 퇴각을 하시거든요. 저도 심지어 그런 점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는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오해를 살 뻔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원하는 거는 물건뿐 아니라 관심 등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물건일 수도 있고 관심일 수도 있는 거죠. 만약 분노 발작을 통해서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을 이끌려고 한다든지 관심을 얻으려고 하는 아이 같다라면은 조용히 지켜보는 정도의 관심만 주면서 아이를 내버려 두는 게 나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너무 차갑게 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겠는데, 간혹 훈육에 체벌은 필수라고 이야기하시거나 아들은 좀 맞을 필요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아버지들 그래요. 어떤 연령에서든지 신체적인 체벌은 부적절한 행동이죠.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현실을 모르시네 이러시는 분들인데, 제가 아들이 둘 있습니다. 당장은 문제 행동을 멈출지는 몰라요. 사실은 당장 멈추죠. 근데 장기적으로 행동이 사라지지는 않고요. 행동이 안 없어지는데 이게 또 참 아쉬운 게 이제 뇌가 부족해서, 뇌의 강도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그거 아니고요. 이제 아이의 경우에는 우리가 결국엔 훈육을 하는 게 이러면 안 돼요를 내용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접수가 안 되고 엄마 아빠가 날 때렸다만 남는 경우가 남아서 심지어는 몇 년 뒤에 사춘기 때 그게 터집니다. 그리고 이게 학습이 되는 게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폭발해도 되는구나 라는 게 아이 마음속에 새겨져요. 그래서 나중에 몸이 성장하고 나면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이나 친구 등에게 분노를 폭발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 상태에 매우 민감해져서 눈치를 보게 되는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다정하게 대해줘도 마음이 풀어지지 않죠. 혹은 지나치게 접고 들어가거나 절절매는 아이가 될 수도 있죠. 절절대고 들어가지고 혼내시는 부모님도 있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라는 믿음이 흔들려요. 이게 흔들리게 되면은 나중에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달래고 안심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자존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도 물리적인 체벌은 피하는 게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말로서만 이렇게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라든지 혹은 부모님이나 가족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원칙인 것 같아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생후 돌까지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리고 김현 교수님과 같이 응원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많은 궁금증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 중에 일부나마라도 조금 답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거는 굉장한 도전이고 이게 연습이 없다라는 점에서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는 항상 아쉬운 점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자책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잘하는 모습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모로서도 아이에게 잘하는 모습을 서로가 칭찬하면서 조금이나마 자랑스럽고 즐겁게 양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4강 마지막 시간인데요. 김효은 교수님께서 이제 훈육에 이어지는 양육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